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더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이 바뀌면 욕망 데이터 주인도 바뀐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뭘 먹는지 배민은 안다. 백조원 외식 업계가 떠는 이유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달 초 외식 업계를 달군 이슈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였다. 동네 외식업소 사장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늘어났다는 게 쟁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배민에서 탈퇴한다는 자영업자도 나왔다. 배민은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수수료 체계를 도입 10일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라는 거죠. 그 수수료가 올랐고요. 그리고 자영업자하고 이제 정치권 이런 데서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최근 만난 외식업 관계자들은 배민의 수수료가 한두 푼 오르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핵심은 정보다. 40년 넘게 외식업 생태계를 이끌어온 주요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도 상권 분석도 앞으로 모두 독일 기업이 컨설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기업이라면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한 그러니까 배민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얘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누가 갖고 가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배민이 갖고 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상권 같은 것을 장악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장악하냐? 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장악하냐면 주장의 근거는 배달앱 주문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환경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치자. 환경동 인근에 4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배민이나 요기요로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 내 주문 결제 단말기에는 3마리 포장 한경동 한경아파트 땡땡으로 배달이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배달원은 주소와 안심번호만 뜨는데 배달이 끝나면 2시간 후 그 주소와 번호는 삭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경 본사는 누가 뭘 시켜 먹었는지 어떤 데이터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고 한 프랜차이즈 대표는 몇 시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가맹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나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어떤 젊은 사람, 뭐 아니면 어떤 동네에 어떤 치킨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한경치킨이라는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누가 갖고 가냐? 그게 이런 딜리버리 히어로, 지금 배민의 이제 원청 업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다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걸 갖고 뭘 하냐? 얘네들이 앞으로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자 컨설팅 같은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하나가 뭐 카드 단말기,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 회사를 다녔는데 그 카드 단말기가 이제 벤사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찍으면 찍찍하면서 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카드 얼마를 썼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그 벤사 쪽으로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사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 그 카드를 어디서 많이 썼는지 그리고 어떤 가게가 잘 되는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다니던 회사 직원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자영업자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에서 어디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카드 매출이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치킨집이 잘 되고 그리고 뭐 종로에서는 뭐 호프집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자영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후에도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 더 배달이 훨씬 더 많아지죠.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언택트가 많이 생길 테고 언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문 배달을 더 많이 시킬 텐데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이다라는 거야. 다 누가 갖고 가냐? 이 욕망 데이터를 다 이제 배민이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점의 폐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 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 데이터, 두 번째는 욕망 데이터. 자, 둘로 가르는 것은 뭐냐? 순수 데이터는 돈 안 되는 거고요. 그 욕망 데이터는 돈 되는 겁니다. 자, 순수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근데 그 가다가 사물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멈춰져 있는 차가 유치원 차인지 아니면 이삿짐 차인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왜 체크합니까? 유치원 차는 좀 이따 떠나는데 이삿짐 센터 차는 뭐 한 반나절은 거기서 이삿짐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멍청하게 이삿짐 센터 앞에서 센터 차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순수 데이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드론이라든가 무인 비행기, 뭐 아니면 휴머노이드 이런 애들이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소통하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돈이 안 돼요. 그럼 돈 되는 데이터는 뭐냐? 이게 바로 욕망 데이터입니다. 자, 욕망 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의 K7, 그다음에 K5를 개발하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기아차는 뭐 좀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 어떤 차도 이제 수출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차가 잘 팔릴지, 어떤 디자인이 잘 팔릴지를 알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승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베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이 트래킹 기술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자, 아이 트래킹 기술이 뭐냐? 이게 네이버에서 처음 그 인터넷 배너 광고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디를 제일 많이 보느냐. 만약에 네이버 화면을 켰다? 그러면 좌측 위냐, 좌측 아래냐, 뭐 중앙이냐, 우측 위냐, 우측 아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배너 광고가 가장 많이 이제 시선을 끄는 데는 그쪽에다 돈을 많이 투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욕망을 측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자주 보나 했더니 점원과 탁자 밑을 많이 본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 트래킹 기술을 많이 썼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제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돈 꺼내고 카드 꺼내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아래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50%는 점원 보고 50%는 아래 보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뭐 웬만하면 이제 물건들은 다 사가지고 왔을 테니까 계산대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머무르는 데가 계산대다 보니까 계산대 어디다가 광고를 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냐 봤더니 그게 계산대 바로 옆에다가 계산대 이제 눈을 떨어뜨리는 그 옆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계산대 아래가 그런 그 담배 광고 있죠. 예, 담배 광고 같은 것들이 여기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아 자동차는 이 기술을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요. 그 다음에 밀실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이런 슬라이드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온 젊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차가 젊은이 컨셉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뭐 물어보질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어차피 물어봐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 컨셉트 이미지, 그러니까 컨셉트 카 이미지를 쭉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 눈이 반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K5하고 K7을 만들었더니 대박을 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사람들의 욕망은 어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습관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망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내가 뭐 치킨이 먹고 싶지 않은데 치킨을 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욕망 데이터를 누가 갖고 가냐? 이게 앞으로 이제 뱀인과 같은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가 데이터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플랫폼 딜리버리 히어로가 잡고 있을 때를 말하죠. 자, 지금의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치킨을 주문했을 때
이런 배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기요 같은 걸 이제 켜가지고 그 치킨을 시킴으로써 뭘 독점해요? 욕망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이 바뀐다면 그러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얻지 못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바뀔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음성비서다라는 거죠. 음성비서는 뭐예요?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홈, 그 다음에 SKT의 누구, 뭐 네이버의 뭐 이런 것들이죠. 클로버 같은 그런 것들이 음성비서예요. 자, 어떤 게 편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할까? 자, 스마트폰으로 앱을 켜가지고 치킨을 골라서 배달할 곳을 정해서 누르는 것이 편한가? 아니면 그냥 음성비서한테 치킨 시켜줘 라고 말하는 게 편한가라는 거죠. 물론 그 음성비서도 미리 이제 다 해놨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넣어놨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항상 켜서 그 다음 치킨을 이제 앱을 눌러서 켜서 그 다음에 치킨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시킬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음성비서를 통해서 시킬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음성비서는 단점이 3가지 이상을 고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치킨, 두 번째 무슨 치킨, 뭐 세 번째 무슨 치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00개, 20개, 뭐 100개, 120개, 200개 이 정도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3개 이내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게 음성비서가 어떤 업체를 하나 밀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업체가 그 시장, 그러니까 치킨 시장을 꽉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땡땡 치킨, 그 다음에 뭐 세모세모 치킨이 잘 된다면 그 음성비서, 알렉사라든가 구글 홈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뭘 밀어주냐면 자기가 뭘 만들어요? PB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네모 치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네모네모 치킨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네모네모 치킨을 많이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치킨 프랜차이즈도 자기네들이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치킨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런 음성비서의 그 PB 상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성비서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음성비서에다가 시켰을 때 얘네들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배달은 지금 배달 앱이 플랫폼을 잡기 때문에 배달 앱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가지만 앞으로 음성비서로 플랫폼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누르질 않아요. 핸드폰을 켜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눌러서 뭐 치킨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써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 같은 경우도 음성비서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아무런 데이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달은 배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 주가도 오를 수 있고 뭐도 오를 수 있고 하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음성비서로 플랫폼이 바뀐다면 그때는 끝나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플랫폼이 바뀌면 욕망 데이터 주인도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때 현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플랫폼이 바뀌면 욕망 데이터 주인도 바뀐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